네, 리포트 비하인드 이어가겠습니다. 최근 국내 보험사들이 배당금 자체를 축소하고 있죠. 역대급 실적을 거뒀음에도 이 새 회계 기준에 따라서 해약 환급금, 준비금 적립 부담이 커지면서 자본 확충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일부 보험사에서는 밸류업이 안 먹히자 공시에 자사주 활용안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바로 DB손해보험인데요. 이 기업에 대한 오늘 자세한 인사이트 들어보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 임희연 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최근 사실은 시장의 관심이 보험주가 그렇게 크게 주목을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적은 좋은데 주주 친화 성향이 생각보다 좀 덜한 것 같다라는 그런 분석이 있는데 그런 속에서도 DB 손해보험 리포트를 발간하셨단 말이에요. 어떤 관점으로 그러셨을까요? 뭐 사실 밸류 공시를 하면 당연히 리포트는 내야 되는 거고요. 예. 사실 이제 제가 이번에 그 자료를 냈었을 때 제목을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이제 빛나는 가치를 좀 찾아봐야 된다라는 이제 의미로 제목을 좀 이제 지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주주환원 정책에는 자사주가 포함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재 주가 대비해서 앞으로 누적될 이 주주 환원 금액으로부터 발생할 수익률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고 하면은 앞으로 4개년 동안 대략 한 4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4개년 동안에 이제 주주 환원 수익률이 40%라는 거는 현재 커버리지 보험사들 중에서는 최대치에 지금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주가 하방은 좀 견고하게 지지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밸류업 공시의 새로운 내용은 이번에는 없었고 자사주 활용안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DB 손해보험에 주목하는 이유를 앞서 주신 주주 환원 수익률 4개년 요 40%에 주목을 하시는 건지 사실 추가적인 부분이 있으신지. 예. 사실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네. 결국에 이제 주주 환원율이 가장 중요하고 이게 결국에는 이제 주주들의 가치에 얼마나 기여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뭐 4개년 동안 사실 뭐 TSR 40%라고 한다면은 연평균으로 10% 수준으로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정도 나올 수 있는 종목이 사실 지금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이제 그 서두에 잠깐 설명을 주셨지만 현재 보험업권 내에서는 이 IFRS 17이라고 하는 새로운 회계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해약 환급금 준비금이라는 개정이 새로 이제 생기면서 이 부분이 배당 가능 이익에서 제외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현재 배당 여력이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부 보험사들은 그렇기 때문에 2024년도 결산 시점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사태들도 발생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높은 자본력과 이 해약환급금 준비금 적립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충분히 배당 가능 이익을 가지고 있는 이런 이제 보험사들이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데 지금 그 중에 하나가 말씀 주신 이 DB손해보험이고요. 참고로 현재 시점에서 충분히 배당 가능 이익을 가지고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주주환원 정책을 지속할 수 있는 회사는 삼성생명, 삼성화재, 그리고 DB손해보험 이렇게 세 군데밖에 없다라고 보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합리적인 상황입니다. 네. 그 목표가를 제시한 게 다른 증권사와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13만 원 TP를 제시하셨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사실 이게 뭐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는 네. 잘 아시다시피 이게 시가총액하고 이제 발행 주식 수의 이제 그 차이로 사실 이게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목표 주가의 차이를 지금 타사들하고 지금 비교를 하시는 건가요? 제가 이 높은 질문에 예, 높은 축의 목표가가 제시가 돼 있어서 다른 증권사들의 다른 애널리스트들 대비해서 증권사보다 말씀이시죠? 조금 더 점수를 매기는 그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실 뭐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네. 모든 애널리스트가 다 동일하게 이제 목표 주가를 산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각자 보는 지표가 다르고요. 다만 이제 제가 여기에서 조금 이제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이제 금융회사 같은 경우에는 골든 그로스 모델이라고 하는 이 밸류에이션 메서드를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방식 같은 경우에는 그 리턴 온 에쿼티라고 하죠. ROE. 그리고 이제 코스트 오브 에쿼티라고 해서 자본 조달 비용을 이제 같이 비교를 하는데 이 ROE에서 그로스를 제거하고 COE에서 또 그로스를 또 제거한 값을 이제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론적으로 이거를 저희가 타겟 PBR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 보험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제조업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익을 얼마를 버느냐를 가지고 밸류에이션을 하지 않고, 그동안에 축적이 되어 있는 자본금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리고 이걸 가지고 어느 정도로 주주환원을 할 수 있느냐를 기반으로 저희가 밸류에이션을 하기 때문에 그 골든그로스 모델을 가지고 지금 밸류에이션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만약에 이거를 이제 회사들 간에, 이제 보험사들 간에서 왜 이제 목표 주가가 차이가 나느냐, 뭐 예. 예를 들면 삼성화재라던가 DB손해보험, 현대해상, 그 세 군데로 이제 나눠서 본다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이 부분은 앞서 잠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가총액이라던가 발행 주식 수의 차이로 인해서 사실 주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이제 차이가 발생을 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발행 주식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주가는 낮아지게 되고, 그렇죠. 뭐 주식 수가 적어지면은 주가는 좀 늘어나게 되고,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더 큰 회사가 높은 시가총액을 부여받게 되고, 그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DB 손해보험을 어떻게 이제 가격 측정을 했는지, 목표 주가를 산출을 했는지 그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자세히 주신 거고요. 그 DB 손해보험 외에도 3사 리포트도 발간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또 최선우주를 꼽는다면 어떤 종목이 될까요? 네, 현재 보험업종 내에서는 삼성화재 그리고 DB손해보험 두 개사를 이제 좀 선호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밸류업 공시를 하면서 자사주 소각을 포함해서 이제 밸류업 공시를 했는데, 이 부분이 결국에는 지금 삼성생명이 화재를 보험업법상 자회사로 편입을 하게 되는 그런 이슈까지로 지금 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분석한 시나리오 상으로는 삼성생명이 화재를 자회사로 편입을 하게 될 경우에 이제 법적으로 삼성생명이 화재에 대한 지분율을 15% 이상 가져가는 데 무리가 없기 때문에 추가 지분을 획득을 해서 삼성화재의 이익을 지분법으로 인식을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수급적으로 삼성화재 크게 뭐 지금 나쁠 것은 없어 보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삼성화재가 기존에 발표했었던 이 밸류업 정책에 이제 좀 살펴본다면은 2028년 결산까지 주주 환원율을 50%까지 단계적으로 지금 상향해 나가고,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자사주 소각을 또 이제 진행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들을 모두 다 합쳤을 때 대략적으로 지금부터 한 4개년 정도의 합산 TSR이 한 30%대 후반까지는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화재를 좀 지금은 선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일단 보험업 가운데 타피까지 저희가 체크해봤고요. 가장 최근에 레포트 내신 걸 보니까 이제 IPO 준비하고 있는 서울보증보험이더라고요. 뭐 나오신 김에 또 어렵게 발걸음하셨는데 포인트 간략하게 좀 정리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서울보증보험이라는 회사가 이제 3월 14일 오는 금요일에 이제 상장을 할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오늘 자료를 발간을 했고요. 서울보증보험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배당왕이고요. 그리고 금리가 이제 하락할 때에 좀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텐데요. 2027년 연간 결산까지 지금부터 약 2천억 정도 이제 그 매년 주주 환원을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확정되어 있는 이제 그 공모가는 26,000원이고요. 그리고 확정 시가총액은 1.8조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주주환원 정책을 기반으로 했었을 때 예상되는 총 주주환원 수익률은 2027년까지 총 44%에 해당이 됩니다. 2024년 배당을 아직 지급을 안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상반기 중에 지급이 될 텐데, 지금 이제 들어가신다면 이 부분까지 가져갈 수 있어서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보험사들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가져가실 수 있는 종목이고요. 네. 추가적으로 이제 보험사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은 자본이 줄어드는 그런 이제 구조적인 한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산보다 부채 듀레이션이 길기 때문에 그 자산 가격이 이제 늘어나는 것보다 부채 가격이 이제 늘어나는 게 더 커서 오히려 금리가 늘어나면 자본이 줄어들게 되는데, 네. 현재 서울보증보험 같은 경우에는 금리부 부채가 없습니다.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금리가 하락한다고 하면은 자산 가격
상승을 온전히 반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은 자본이 늘어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배당 간의 이익도 증가를 하게 되고 자본 여력이 개선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네. 다른 보험사들하고는 좀 차별화되는 그런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번 주 금요일에 상장 예정인데 상장 이후에 보험업의 다른 종목에 미친 영향력은 어떻게 분석을 하실까요? 사실 종목에 예. 네, 이게 사실 보증보험이잖아요. 예. 일반 보험 회사랑은 아예 다릅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보증보험이라는 특성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일반 보험하고는 다르지만 쉽게 좀 설명드리자면 이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보증보험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험에 가입을 해서 일반적인 상황에서 뭐 아파서 보험금을 청구를 했다라고 했을 때 그 이후에 보험사에서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죠. 보험금 지급하고 끝이죠. 하지만 보증보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구조 자체가 애초에 제3자 계약으로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채무자랑 채권자 간에서 어떠한 이제 계약이 불이행됐었을 때에 일단 그 보험금을 지급을 하고 그 계약 이행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청구를 해서 다시 이거를 그 환입을 시키는 구조이기 때문에 예. 사실 일반 보험하고는 아예 달라요. 그래서 이 서울보증보험의 상장으로 인해서 뭐 네. 보험업에 뭐 미치는 영향이 뭐 크게 뭐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신다면은 이거는 아예 다른 업권으로 지금은 접근을 하시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오늘 이제 레포트를 내셨기 때문에 따끈따끈한 레포트 내용까지 좀 챙겨봤습니다. 신한투자증권 임희연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